이제 지난 경기부터 마요르카가 잘 됐던 전형이 있거든요. 그동안은 5-4-1 전형을 썼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5-4-1 전형에서 왼쪽 미드필더였죠. 그런데 지난 경기부터 마요르카가 오른쪽에 있는 카데웨어가 투톱으로 위치하면서 최전방에 위치하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약간 중앙에 배치되는 이러한 전형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첫 번째는 수비적으로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스타가 내려가서 5백을 만들기 때문에 이때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중앙으로 들어가서 중원 싸움. 하지만 볼이 측면으로 넘어올 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번엔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의 역할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라는 이 수비적인 팀에서 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할 때는 이강인 선수가 또 기동력을 살려서 앞쪽에 있는 무리키에게 볼을 보내주면 무리키가 볼을 받을 때 이강인이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강인과 카데웨어가 무리키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기 위해서 뛰어나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에서는 뭐 마페오가 올라오고 왼쪽에서는 코스타가 약간 올라오고 그리고 다니 로드리익스가 약간 올라와서 플레이메이커처럼 플레이하고 이러한 이제 전술을 마요르카가 쓰는데 어쨌든 오늘 마요르카가 지긴 했지만 아주 영리하고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 무리키와 카데웨어 투톱 그리고 미드필더 3명이 배치될 때 이강인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로 뛰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가 중원 싸움을 도와주다가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할 때 이강인 선수가 다시 측면으로 뛰어나가서 상대를 측면에서 가로막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오늘도 많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이제 투톱으로 바꾸고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로 뛰면서 조금 더 많이 뛰어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압박을 이강인 선수가 이 압박에 대한 영리함이 되게 이번 시즌 좋아졌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요. 마요르카가 수비에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선수에게 볼이 떨어지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 볼을 잡는 선수를 그냥 압박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압박을 하러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강인이 뒤에 있는 선수를 압박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리한 장면이냐면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떨어지는 볼을 에스파뇰의 선수가 잡았을 때 이강인이 뒤쪽에서 자신의 앞에 있는 선수를 압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볼을 잡는 선수가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어져요. 여기서 패스를 뒤로 못 보내주니까 올라오고 있는 마요르카 선수들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스파뇰이.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강인이 에스파뇰의 수비수를 압박하니까 패스를 보내줄 곳이 없어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단순하게 많이 뛰어서 수비적으로 기여를 한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영리하게 플레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리한 플레이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많이 뛰는 것까지 더해집니다. 그리고 마요르카가 뭐 오늘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강인 선수의 기동력과 영리함을 잘 활용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마요르카가 전방으로 길게 뿌려놓고 무리키가 약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때 측면에 있는 이강인이 뛰어나가죠. 그리고 앞선에 있는 카데웨어까지 뛰어나가니까 사실상 무리키가 내려오면 이강인과 카데웨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마요르카의 이 정해진 패턴 플레이가 좋았고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좋은 건 뭐냐? 떨어지는 볼이 약간 길게 떨어지면서 상대 수비수가 볼을 잡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강인이 이번 시즌에 좋은 건 상대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자신이 세컨볼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달려나가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에는 상대팀 수비수가 볼을 전개하지 못하고 걷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강인 선수의 끈질긴 압박 때문에 나오는 장면이죠. 끈질긴 압박, 그리고 열심히 뛴다, 활동량이 많아졌다. 여기에 더해서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영리하고 아주 기민한 움직임을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마요르카의 핵심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측면에서 볼을 받는 선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강인이 가만히 서서 볼을 받는 걸 기다렸으면 분명히 에스파뇰의 미드필더가
압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것을 알고 자신은 앞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스파뇰의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들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이 뒤에 있던 선수에게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강인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에스파뇰의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중앙에 매우 큰 공간이 생겨버리고, 이때 마요르카가 뒤에 있었던 다니 로드리게스에게 패스, 여기서 슈팅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아주 영리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서 코스타가 볼을 끌고 올라오는데, 이때 이강인이 지난 시즌만 해도 볼을 가지고 있는 것을 훨씬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볼을 받으려고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에스파뇰의 수비수들이 이강인을 따라 나오게 되죠. 이러면 이강인이 볼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코스타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강인이 영리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수비수 한 명을 앞으로 끌고 움직여요. 그러면 이 공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코스타가 마음껏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강인이 앞으로 뛰어나가기 때문에 수비수가 이강인을 따라 뒷걸음질 치고, 이때 공간이 나면서 코스타가 볼을 끌고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장면도,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칭찬을 받는 건 볼 소유하는 건 원래 좋았고, 볼 소유에 더해서 이런 영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볼을 갖지 못하더라도 오프 더 볼 플레이에 팀에게 영향을 아주 긍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또 어떤 게 나오느냐, 코스타가 올라갔을 때 반대로 이강인이 또 측면으로 내려와요. 부지런히. 그래서 결국에는 측면에서 코스타가 올라가 있으니까 수비수가 이강인을 미처 따라오지 못하면 이강인이 측면으로 내려와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서 있고, 여기서 볼을 받아서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는 마요르카의 공격수들에게 크로스를 올린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90분 내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아주 영리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반면에 이 장면도 보세요. 이 장면은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온더볼 상황에서도 이 선수가 얼마나 영리하냐, 볼을 가지고 올라가요. 측면에 분명히 선수가 있는데도 패스를 주지 않고 자기가 끌고 올라갑니다. 왜 끌고 올라가냐? 끌고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에스파뇰의 수비수들이 자신에게 쏠리니까 이제서야 측면으로 넓게 벌려져 있는 코스타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자신에게 수비수를 끌어당긴 다음에 빈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스타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생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코스타의 크로스가 아쉽지만 어쨌든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의 아주 영리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뭐 볼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볼을 소유하지 않고 있든 여러한 장면에서 참 좋은 플레이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마요르카가 잘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마요르카가 뭐 오늘 경기는 졌지만 최근에 뭐 레알 마드리드도 이기고 그리고 뭐 비아레알도 이기고 하면서 일단은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느껴지는 게, 마요르카가 단순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패턴 플레이가 그래도 나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득점 장면을 보시면 좋은 패턴 플레이였거든요. 이강인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자우메 코스타가 안으로 뛰고 이강인은 뒤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2명은 자우메 코스타를 따라가고 또 2명의 선수는 이강인에게 쏠려요. 자우메 코스타가 뛰면서 2명의 수비가 뛰어가고 이강인이 뒤에 있으니까 2명의 선수가 또 쏠리죠. 이러면 측면에 있는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납니다. 1대1 싸움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지죠. 이것도 이제 마요르카가 어쨌든 이 오프 더 볼 플레이를 통해서 정해진 패턴 플레이를 잘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어쨌든 1대1 싸움에서 이 넓은 공간에서 이겨내니까 여기서 패스 그리고 무리키의 환상적인 득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요르카가 괜히 지금 라리가 중위권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마요르카의 최대 단점,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앞선에 뭐 이강인의 오프 더블 플레이, 열심히 뛰면서 강한 압박, 무리키의 제공권, 연계 플레이, 카데웨어의 최근에 스피드까지 추가되면서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패턴 플레이가 꽤나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마요르카의 문제는 뒤에서 볼을 돌릴 때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뒤에서 터집니다. 뒤에서.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라이코비치가 패스를 보내주는데 뛰어나가고 있는 비달에게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 위험한 위치에서 볼이 끊기고 여기서 끊어내자마자 너무나 쉽게 크로스 득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 전반전에 에스파뇰이 거의 유일하게 잡은 찬스였어요. 전반전에 마요르카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서 계속 마요르카가 볼 빼앗고 밀어붙이고 하는 흐름에서 에스파뇰이 단 한 번 찬스였거든요. 근데 이 단 한 번의 찬스가 마요르카의 수비 실책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이게 약팀이라고 불릴 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러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강인 선수부터 나왔죠. 두 번째 실점 장면이. 어쨌든 후방에서 볼 소유가 안 되니까 걷어내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볼 소유가 됐는데 이강인이 볼을 잡을 때 에스파뇰이 이강인이 요주의 인물이니까 압박을 강하게 걸어요. 많은 선수가 압박을 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소유하다가 압박을 당해서 넘어졌죠.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조금 더 간결하게 갈 수 있으면 간결하게 갈 수 있는 장면이었고, 그런데 버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이겨낼 때가 많은데 여기서 압박을 당하면서 넘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 장면이 넘어질 때 상대 수비수의 터치가 좀 있었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반칙으로 안 불렸어요. 약간 밀면서 발 쪽에도 터치가 있긴 했거든요. 이 뒤쪽에.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넘어진 걸 심판이 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빼앗긴 게 일단 문제가 됐던 장면이고, 저기서 심판이 5대5 싸움이었어요. 저거를 불 수도 있었고 안 부는 장면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볼을 빼앗기면서부터 역습이 시작됐는데 여기서 마요르카가 안 좋은 건 뭐냐? 너무 수비가 허술해요. 볼을 빼앗겨서 이 위치에서 빼앗겨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수비수가 강하게 달려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뇰의 공격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여유롭게 몸을 돌려서 패스를 보내주고요. 패스를 받을 때도 수비수가 강하게 달려들지 않으니까 슈팅을 너무나 쉽게 허용했죠.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빼앗긴 게 첫 번째의 문제점이었고, 반칙이 안 분 것도 어쨌든 아쉬움이 남는 판정이지만 여기서 너무나 수비가 약간 허술한 점들이 많이 보인다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장면이고, 역시나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이 팀의 에이스일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에 마요르카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강인의 크로스를 맹목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레 감독이 어쨌든 이 팀에서 만들어주는 플레이는 이강인을 엄청나게 신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신뢰를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있고 자우메 코스타가 뒤에서 볼을 잡는데 이때 자우메 코스타가 어떤 동선을 가져가냐면요,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비수를 끌고 들어갑니다. 의도적으로. 반면에 이강인은 자우메 코스타가 앞쪽으로 뛰어나가니까 뒤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강인이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자우메 코스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자우메 코스타를 따라가느라고 이강인에게 공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의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이 아기레 감독이 이번 시즌에 이강인 선수를 정말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요르카 내에서 이강인 선수가 차지하는 영향력,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 마요르카에서 어쨌든 플레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부여받으면서 잘 뛰고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마요르카의 마지막 문제점은
마지막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무리키를 제외하면 극도로 떨어집니다. 마요르카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이강인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이강인에게 마요르카가 패스를 보내주고 크로스가 올라오거든요.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은디아에게 정말 좋은 크로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박스 바깥에서 머리로 슈팅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선수가 교체로 들어온 은디아에거든요. 이 마요르카는 선수단의 퀄리티 자체가 약간 이 상황 판단에 대한 이러한 판단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요르카가 오늘 경기에서 보여줬던 건 어떤 게 있냐.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나 이 아기레 감독의 전술 하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용법이 분명히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지금까지는 마요르카에서 뛰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반면에 마요르카가 분명히 중위권에 있지만 팀 자체의 선수단의 퀄리티가 좋지 않다는 그 한계점은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마요르카가 오늘 경기 졌지만 8위긴 하거든요. 이 팀의 어쨌든 이 지금 순위는 이강인, 무리키 그리고 아기레 감독 요 정도의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순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까지는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뛰는 거니까 아기레 감독의 이 전술 하에서 이강인 선수가 뭐 분명히 일단은 잘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은 오늘 졌지만